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오늘의 이슈를 보겠습니다. 금융위기 진짜일까? 요거에 대한 일단 답을 먼저 하면은 두 가지로 좀 나눌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진짜다. 진짜다고 있고 두 번째는 어 분위기. 예,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. 요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내용을 보셨겠지만 또 뱅크데믹이다. 그죠? 팬데믹 얘기했듯이 뱅크하고 팬데믹 겹쳐 가지고 또 뱅크데믹. 그 다음 위기는 뭐 MBS, CRE 사모펀드 이쪽으로 또 금융위기가 갈 거다라고 이거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딩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 건물에 공실률이 4배가 넘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이 넘었대요. 한 20%가 증가됐대요. 공실률이. 그래서 지금 인제 코로나 이번에 번진 것처럼 은행을 강타하는 뱅크데믹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, 예, 이거를 지금 두 가지로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'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.'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제 개인적인 방향에서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인제 최근에 들어서 은행 뭐 부채는 사실 수년 동안 이어진 거거든요. 근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전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진짜냐 가짜냐 그걸 떠나서 지금 경제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꼭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비트코인 폭락 시작이냐. 어제 보니까 많이 빠졌었죠. 그죠? 보니까는 오늘 이제 종가로 보면 3,610만 원에 끝났네요. 2.8% 빠져 가지고. 근데 이게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4.6% 까지 빠졌습니다. 굉장히 많이 빠졌죠. 그러면서 뭐가 터졌죠? 예. 또 아쉽게도 하락 시 거래량이 나왔어요. 좋지 않은 좀 모양이 나왔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에서 다시 또 어떻게 봐야 되냐. 그죠? 폭락이 시작이냐가 아니고 어 이거는 그냥 고정 및 하락이다 요렇게 봐야 되겠죠? 근데 인제 우리 뭐 많이 봤어요. 매번 지금 이제 분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니까 밀리기 전에 우리 얘기했던 자리가 어디죠? 3,750을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쵸?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는데 여기서 붕괴가 되고 나서 회복이 안 된다. 올라오기는 하는데 해외 거래소도 보니까 반등을 좀 주는 것 같은데, 예, 자꾸 맞고 밀리는 요런 증상이 좀 발생이 되었고요. 세 차례 발생 이후에 그 네 번째 정도에서는 아예 3,750도 올라오지 못했어요. 그리고 나서 새벽 사이에 추가 붕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. 자, 이게 인제 사실 어떻게 보면 계단식 패턴의 분봉상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데, 사실 이거 쭉 당겨서 보면, 예, 우리 인제 뭐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게 하락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터지고 나서 흐름이 이런 거는 좋게 못 간다. 빠르게 올라온다면 뭔가 거래가 터지든지 저항을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어요. 그러면서 또 2차 하락 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. 이거는 증상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증상 악화로 봐야 돼요.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. 이거 안 좋아서 좀 살아났으면 좋았을 거를 계속 또 안 좋게 가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얘기해서 붙여 놓을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차트적인 구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인제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 이거를 좀 따져 봤거든요. 어차피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럼 어디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냐. 주봉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저번 주 있죠. 저번 주에 이렇게 십자 도치를 만들어 줬잖아요. 저거 그다음에 이번 주에 만들고 있는 요거. 그럼 2주 동안에 요렇게 하락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을 좀 따져 보니까 요렇게 두 번 빠지더라도 약간
번 빠지고 살짝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뭐 가격이 3,300 이나 이게 결국 뭐 3,200 온다는 소리 아니냐. 그죠? 가격으로 얘기한다면. 네, 요렇게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눌릴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쪼끔 남아 있어요, 아쉽게도. 근데 인제 여기서 변수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3,400 짜리 정도가 좀 되는데 3,400 에서 3,500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. 한 요 정도 가격에 여기가 만약에 깨지지 않잖아요. 그러면은 오히려 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세게 올라가는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3,800 까지 앞전에 이제 3,700 에서 3,800 까지 다시 시도될 수 있다. 요걸 좀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차라리 빨리 반등 나오는 것보다 그냥 눌렸으면 좋겠거든요, 사실. 여기 최대한 좀 눌리자.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가지 말고 그냥 눌려. 최대한 눌렸다가 반등을 좀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좀 매매하기에는 쪼금 더 수월한 위치에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봤을 때. 자, 분봉으로 다시 또 4 시간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, 그동안에 요렇게 모양들이 좋지 않게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나 추매를 좀 자제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좀 보여지고요. 안타깝게도 주말에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에 비해서 어제 하루 동안에 나온 거래가 더 높았기 때문에 '흐름이 하방으로 전환이 됐다.'라고 봐야 돼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기준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를 지금 깨 버렸죠. 오늘 종가가 여긴데. 그죠? 요렇게 그어 놓으니까 뭐가 되죠? 저번에 여기서 17 일, 18일 날 만들어 줬던 종가 자리, 그다음에 시가 자리를 다 이탈시켜 줬습니다, 오늘 아침에. 예, 그래서 흐름이 '조금은 더 눌리는 쪽으로 가겠다.'라고 열어 두는 게 아마 심리적으로 좀 편할 거예요. 어제 보면 인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인제 밑꼬리를 상단 중에서는 밑꼬리를 최저 구간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, 이렇게. 그럼 다시 인제 요 정도까지 좀 밀려줄 거냐 이걸 좀 열어 놔야 되겠죠? 자,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에 강한 리플 요걸 좀 보겠습니다. 자, 리플이는 어제 인제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7% 시세가 나와 주면서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.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게 간 거예요. 왜냐면 거래가 나오면서 다시 들어 올렸는데 저항도 돌파됐다. 세 가지 모두가 퍼펙트하게 올라간 케이스예요.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에 여기 저항을 좀 맞고 밀렸던 자리, 그죠? 그다음에 여기 두 번의 구간이 있는데 아직 여기를 제대로 돌파해 주진 못했어요. 그죠? 장중에는 올라갔다 오긴 했는데 650원 위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쪼금 아쉽다.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됐다고 해도 사실 리플을 뭐 정리하는 쪽으로 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경제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리플을 들고 있는 게 금융 코인이니까 쪼끔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상승 흐름을 지금 타 버린 상태고 올라가는 구조에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. 전에는 인제 이걸 눌릴 때마다 좀 사자는 얘기를 했었죠. 담자고 했었는데 어 확실히 지금 보게 되면은 다 밀리는데 유일하게 안 밀렸어요. 네오 코인도 좀 따라가 주긴 했는데 거의 뭐 인제 쪼금밖에 못 올라가 갖고, 그죠? 누사도 마찬가지, 예, 도치도 마찬가지 많이 못 갔습니다. 그래서 유일하게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중에 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뭐 오미세고나 퀀텀이, 네오, 진짜 일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, 지금. 왜냐면은 어쨌든 비트가 지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부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시장 영향이 있으면 고대로 맞고 떨어질 수 있다. 장중에 아무리 강하더라도 오후장에 다 밀려버릴 수 있다. 이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 굳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거나 하고 싶어도 신규나 추매는 쪼금 피했다가 해야 된다. 자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시기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 봤거든요. 이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는 조건에서 어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반복시예요, 반복시.
반복을 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냐? 이 기간이 5월 말까지 지루해 질 수 있습니다. 이게 인제 예상이 좀 되는데 5월 말까지.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가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밀렸다가 올랐다가 밀렸다 또 올랐다가 계속 이렇게 뭔가 큰 그림을 그리든 작은 그림을 그리든 방향 못 정하고 계속 박스로 갈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5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인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4월 초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. 예 근데 생각보다 하락으로 잡힌 게 지금 빨리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X치로 갔을 때는 5월 말 정도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결과물이 나올 거냐 아니냐. 그래 거기에 따라서 시장 방향에 대해서도 크게 앞으로 갈 건지 아니면 쪼금 더 조정을 받고 갈 건지 뚜렷한 흐름이 나올 거다.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금 보유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공략하기 좋은 시장이거든요. 예. 근데 반면에 또 현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어서 막 손이 간질간질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전형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'적극적인 거는 좀 피하자.'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해외 이슈하고 좀 반영된 구간에 있어서는 어 아직까지 나는 좀 '시장이 더 반영이 될 거다. 외부적인 이슈나 뭐가 터지더라도 좀 반영이 될 텐데.' 좋은 쪽으로 반영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좀 털고 이렇게 나가는 물량들에 대해서 이게 다시 신규 자금으로 들어올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공략할지, 얼마 정도 눌렸을 때 좀 사 볼지, 어떻게 하면은 괜찮을지에 대한 전략만 좀 짜 놓고 있는다면 충분히 올해 시장 다시 한번 좋아질 때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